곧 22년을 전체를 환산하면 단순 계산으로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1조 6천억 원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 디펜더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걸까요? 곧 배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커피숍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현대중공업은 첫 번째로 조선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킵니다. 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67%의 매출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출액은 1조 5,7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커피숍으로 치자면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가 되겠죠.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답게 엔진과 기계 이 부분이 강세인 것입니다. 22년 2분기 기준으로 매출 구성비가 17.9% 정도입니다. 커피숍으로 치면 카라멜 마키아토나 좀 달달한 커피 정도가 되겠죠. 세 번째로 특수선입니다. 특수선이라고 하면 잠수함과 군함이죠. 우리가 이순신의 후예여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비는 8%이고요. 네 번째로 해양 플랜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복합적인 구축물이나 설비와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년 2쿼터 기준으로 매출 구성비는 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셨죠?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요?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식음료를 판매한 그 총액이 되는 거죠. 2020년부터 21년 전반적으로 8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면 크게 재미는 없겠죠. 성장성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최근 4분기를 본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최근 4분기 그래프인데요. 이 최근 4분기의 매출을 합치면 8조 5,440억 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바로 2021년을 능가하는 수치죠. 곧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수주한 것을 볼 때 이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을 움직이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수주 현황입니다. 커피숍으로 치면 얼마나 고객들이 오더를 미리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수주 잔고는 점점 늘어납니다. 1조대에서 1조 6천억대로 또 2조 1천억대까지 올라와 있죠. 특별히 신규 계약액을 보면 2020년도에 5천억 정도, 21년도에 크게 늘어서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22년 상반기만 8천억 원입니다. 곧 22년을 전체를 환산하면 단순 계산으로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1조 6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충분히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3년 정도의 작업량을 이미 수주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수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엔진 기계 부문의 수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도에 2,600억까지 올라왔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2,8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엔진 기계 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플랜트인데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2,200억 정도의 수주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22년 상반기에는 수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해양 플랜트가 매출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선박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크게 4가지 종류의 선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NG선. LNG선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요. 1달러를 1,000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1,860억 정도 하는 배가 지금 그 배를 지어주면 2,35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1,120억 원 정도로 이전에 배를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1,630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VLCC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의미합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그런 배인 거죠. LPG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LPG를 운반하는 선박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박의 가격이 20년 7월 대비해서죠. 23%에서 46%까지 선박 가격이 올라왔고, 그만큼 배를 만들어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세 번째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바로 유가입니다. 보통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원유를 운반하는 VLCC와 또 원유를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왼쪽 편에 연도별로 보이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났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또 오른쪽에 최근 분기별로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1분기에도 손실이 2천억 원 정도가 났었고 2분기에도 1천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이익을 움직이는 요인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만약에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커피 원두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커피숍으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또 원두의 가격이 반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커피숍으로는 많은 마진을 남기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도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고는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후판 가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후판 가격이 2020년에 한 톤당 66만 7천 원 하던 것이 지금 22년 상반기에는 127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이 비싸진 후판을 재료로 쓰는데 아무래도 이익을 내는데 부담이 생기겠죠. 다음으로 금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금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준에서 운영해온 금리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거의 초저금리를 유지했었고요. 2016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2019년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다시 마이너스 금리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중공업과 어떤 상관이 있냐고요? 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돈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그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가 A- 등급으로 평가받는데 올해 초만 해도 3.34%였는데 최근에는 5.35%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금리가 1% 상승할 시 1년의 이자 부담이 약 330억 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세퍼레이트돼서 나눠지겠죠. 네, 밑에 그래프는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더 등급이 좋은 AA 등급의 이 금리를 나타내는 표인데 한 4.5 정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정말 우리가 투자하기에 안전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을 가장 많이 보죠. 부채 비율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빌려 쓴 돈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곧 201%인데 이것은 2배 정도 많이 빌려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용 등급은 A-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 등급의 의미는 원리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빌린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이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지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퍼나 ROE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보통 평가하는 기준이 PBR과 PSR로 그나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대중공업의 PBR은 주가 13만 5천 원 기준으로 2.2가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가격을 쳐주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PBR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PSR인데요. PSR은 1.4입니다. 최근 4분기 매출액이 8.5조인데 시장에서 12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평가를 해주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현대중공업은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보니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산업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커피숍이 같은 동네에 여러 개가 있으면 손님들이 나눠서 흩어지게 되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사들도 여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약 2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조선 기준이고요.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회사에서 주력하는 배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혹 어떤 업체에서 무리하게 수익성이 나오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최근 이슈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현대중공업이 상장한 지 지금 1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우리사주 물량이 나옵니다. 우리사주가 뭐냐고요? 우리사주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보호예수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고요. 1년이 지나는 곧 다가오는 9월 17일부터 그것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것을 6만원 정도에 샀었으니까 지금 13만원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중공업 직원들끼리 만나면 지금 하하호호 하고 웃으면서 너 이번에 진짜 팔 거냐 아니면 더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이 얼마나 출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요약하고 간단히 평점을 매겨볼까요?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주를 많이 확보한 것을 봤죠. 그래서 평점 5점 만점에 4.5점을 줬고요. 수익성 부분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기회가 있는 요인과 또 위협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점을 2.5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적인 부분은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3.5점을 줬습니다. 종합해서 3.5점을 줬습니다. 물론 이 조선산업에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의 손실을 줄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기본적으로 로스 디펜더는 중장기 투자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수주나 선박 가격, 후판 가격, 금리 유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매수를 늘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매도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대중공업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업으로 또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